탄핵 선고를 앞둔 윤석열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MBS 정당 지지도 역대 최고 격차로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계엄 직전보다 더 많이 벌어진 격차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뭐 국힘이 오히려 앞섰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다가 역전 한번 하고 다시 재역전 됐다가 이제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기사 내용에서도 보수층이 이탈했다는 말을 합니다. 더구나 범야를 합치면요, 조국혁신당 보세요. 조국혁신당도 7%, 자, 기타 정당도 한 2, 3% 되겠죠. 합치면요 거의 50% 육박하고요. 국힘은 32%. 또 중요한 부분은 이 MBS 조사, 정말 수많은 조사 기관 중에서도 유독 수치가 적게 나오고 격차도 적게 나오고 상당히 많이 보수층이 가표집되는 조사 기관인데, 자,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은, 자, 윤석열 지지층에서 이탈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진보층 결집, 중도층의 진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탄핵 인용도 60%로 꽁충 뛰었다고 합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탄핵 순서의 절차대로 한덕수보다 윤석열이 먼저 선고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이전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원래 애초 윤석열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겠다, 자, 이런 말 했다가 절차적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감사원장 최재해 그리고 조작검사 3명에 대해 먼저 탄핵 선고를 진행한 점을 봤을 때 다음은 윤석열 선고가 남은 상황이죠. 한마디로 윤석열 다음에 한덕수를 가야 절차적 문제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연기하려고 했다면 한덕수의 선고 기일도 자동으로 뒤로 미뤄야 함에도 월요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윤석열 선고 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스피스에서 공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헌재에서 21일 금요일 10시 기자브리핑 시일을 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일치기가 가능해 보인다. 자, 당일치기로 오전에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을 알리고 오후에 윤석열 탄핵 파면 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대목인데,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신청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각사, 가령 뭐 로이터나 AP다 그러면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방송이다 그러면 카메라 기자 1명, 오디오 기자 1명 신청 가능하다. 오전 10시까지면 몇 가지 해석이 나오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저 등록을 받아서 전날 바로 기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준비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알려줄 게 생길 거니까 기자 이메일 등록을 해라. 그래서 오늘 알려줄 건 뭐냐면 선고기일 지정이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특별한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날 선고기일 알려주고 금요일날 선고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추론의 영역입니다. 내일 가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일단은 하루 전에 말을 해보자면 일단 한덕수보다 먼저 이뤄져야 되는 그 순차적인 문제, 그리고 지지자들의 충돌, 지지자들이 사전에 그 기일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일치기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 보면서 이재용 회장이 먼저 나와서 이재명 대표 들어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자, 마중 나온 것이죠. 자, 이재명 대표 들어왔습니다. 왜 나와 계세요? 자, 목례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이재용 먼저 배려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정말 바쁘신 일정에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사티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네, 우리 회장님. 자, 이재명 대표 이 발언에 국힘이 정말 발끈. 이 삼성에 어떤 말을 했는지 방문을 보세요.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바로 이 대사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삽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그래도 결국 우리의 역량으로, 의지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도 어려워지고 결국 일자리든 삶의 질이든 다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어서 삼성이 현재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정말 훌륭한 생태계가 새롭게 또 만들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악수하면서 이재용 회장이 두 손으로 표정 좋아요. 이 모습을 본 윤석열과 국힘 잠룡들 지금 부글부글 속이 끓고 있을 것이다. 보세요. 아주 표정들이 끝내줍니다. 자, 여기서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했을 때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습니다. 더구나 국힘의 경제 아젠다 아닙니까? 대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삼성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언급을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국힘 잠룡들, 잡입니다. 잠룡들. 지금 진짜 발라당 뒤로 넘어졌다. 삼성전자 회장하고 만나는 장면, 딱 만나는 모습에서 이거 굉장히 보수가 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직감적으로 했고 전 이재용 회장의 반응을 좀 유심히 봤었는데 굉장히 좀 예우를 다하는 듯한 그런 사진의 모양이었어요. 말 그대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상당한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기업인을 만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메시지가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거의 보수 진영에서 내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법치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잠식해 나감으로써 사실은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 말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때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 조심해라. 이제 이런 식의 비판 기사가 거의 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샌드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가장 큰 게 사실은 보수의 가장 큰 아성이었던 게 친기업이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경제. 근데 이제 그거를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법조계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조계 94%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찬성을 하고 있었다라고 전해드렸죠. 그건 이제 장용진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그렇게 추론을 한 것인데 절차 흠결 국힘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각하론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법조계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냥 한 방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제가 고민정을 예전에 밀정이다, 수박이다, 공격을 많이 했지만 이 부분은 또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총기 발언 섬뜩하다. 급정색한 고민정 긴급 구속시켜라. 최근 요주 인물로 등극한 고민정 내부 비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된 목소리로 윤석열 파면에 대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김건희의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더욱더 높게 내주시길 바라며 잃어버렸던 점수 하나씩 다시 만회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멤버십 회원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